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1월 3주차 증시 점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예측해보고 대응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요 키워드는 환율, 외국인, IT 업종, 낙폭과대 내수주, 지주회사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제 보시죠. 자, 일단 코스피 시황입니다. 자,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요. 1월 1주차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도 상승을 했고 이번 주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주 연속 상승에 따른 이제 조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1월 2주차 상승에 대한 횡보 조정 중이다. 그 원인은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유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수급을 보면 코스피죠. 외국인은 샀고, 외국인은 팔았고, 기관은 샀어요. 근데 기관이 사는 건 필요가 없어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합니다. 그 물량을 받는 거기 때문에 기관은 외국인이 팔았다. 근데 어떤 걸 파느냐? IT 종목 중심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그림 보시면 이제 그 이번 한 주 동안 외국인이 주로 매도했던 종목 순입니다. 1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위가 되겠죠. 보시면 3,900억을 매도했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근데 나머지 종목 다 합쳐도 2,100억 매도입니다. 삼성물산, LG화학, 삼성화재, 하나테크인, 한국타이어, 현대모비스 이런 거 다 팔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판 거에 택도 없는 거죠. 절반 됐나요? 절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리주 우선주 이걸 세 개 합치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4분의 1입니다. 결국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도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 코스피 지수 2050선을 반드시 사수해야 되고 그 반등의 그 키포인트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시죠. 코스닥은 뭐 여전히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1월 1주 상승을 했고 지금 2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로 620선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도했고요. 기관은 IT 종목을 매도했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 보시면 셀트리온, 카카오 이 두 개만 해도 벌써 시가총액이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랑 똑같죠? 예. 외국인이 그렇게 팔았고 기관은 이제 잘 보세요. 원익 IPS, SK 머티리얼스, 테스, 원익 머티리얼스, 덕산 네오로스, 이오테크닉, 인터플렉스 비아트론, 테라세미콘, AP 시스템 다 IT죠. 반도체랑.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관 매수자가 들어올 때까지 코스닥 매매는 기다려야 한다. 코스닥은 사실 가능한 게 이제 개별 잡주들, 세력주들, 대선 테마 이것뿐이 없어요. 한번 지금 시점에서 이거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건데 업종별 주가 지금 시황이 어떠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회색칸이 위쪽이 호조고 회색칸이 밑쪽이 부진이에요. 위쪽 호조칸에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화학, 증권, IT 하드웨어, 반도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죠. 다 단기 조정일 뿐이지 이건 올해 빅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올라오는 것들 자동차, 철강, 정유, 은행, 건설, 조선 등이 이제 부진해서 탈피해서 밑에 있는 회색 바에서 이제 탈피 올라왔죠? 네, 되고 있다. 늘 하던 얘기고.
그리고 1월 3주차 주요 뉴스를 한번 보시죠. 외국인 매도세로 인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이 됐다. 아까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기존 주도 업종인 IT, 화학, 철강 업종에서 이제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다. 상승했으니까 눌림목 구간이죠. 그 주요 내용 보시면 트럼프와 제니 델런의 엇박자로 달러 변동폭 확대가 커졌다. 주초에는 1200원까지 갔는데 지금 1169원 9.2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제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합니다. 달러가 약세가 돼야 우리가 수출을 많이 되고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거고. 근데 이 제니 델런은 지금은 미국 경제는 충분히 좋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가 강세가 되죠. 이로 인해서 서로 엇박자다 보니까 달러의 변동폭이 커졌다. 근데 일단 이렇게 환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기존 IT, 화학, 철강업종 기존 주도주에 대한 매도세를 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환율이 다시 1200원대로 상승할 때까지 관망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IT 업종 이런 거 사시면 안 된다고. 차익 실현 중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롯데 지주사 전환 공시에 롯데그룹주가 강세다. 이제 롯데가 451개의 회사가 있고 뭐 그게 순환출자로 다 엮여 있었대요. 지금은 이제 61개로 줄였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주요 계열사의 인적 분할 뒤 합병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제 지난주에도 방송을 드렸었죠. 예? 분할을 하고 지주회사와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고 그 지주회사를 또 다시 합병을 해서 또 대지주회사를 만들고 지금 롯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롯데는 순환 출자가 국내 그룹사 중에 가장 복잡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 이제 관심주를 봐야겠죠. 지난주 방송에 뭐라 그랬어요? 분할 후에 사업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그 전에는 지주회사에 관심을 갖는데 관심주로는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 롯데제과가 있는데 롯데칠성은 롯데칠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개 막 분할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부각 가능하다. 또 롯데제과도 보면 롯데 식품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주회사 격이니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가가 롯데제과가 반응을 했어요. 롯데제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그 대선 주자 요새 대선 주자들이 재벌 개혁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막 많은 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마음이 급해요. 그 경제와 민주법이 이제 7월에 발효가 되죠. 그러니까 신속히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8일날 방송한 게 있습니다. 2017년 유망테마 지주회사. 그거를 꼭 보세요. 거기 이제 롯데를 제가 넣었어야 되는데 롯데를 못 넣었어요. 제가 원고에서 이렇게 수정하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2017년 유망테마 재미없죠. 지주회사인데 재미없어요. 그런 거 뭐 채권이니 뭐 화학업종이니 뭐 3D 랜드니 제가 다 따로 방송 이렇게 테마별로 해놨잖아요. 근데 재미없어요. 근데 보셔야 돼요. 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항상 주식에서 성공을 하시려면 이 트렌드를 따라가셔야 돼요. 트렌드를 따라가려면 뭔가 뭔 일이 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가라는 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쭉쭉쭉쭉쭉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흔들림이 있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없으시면 그 흔들림의 주식을 팔아요. 그래서 맨날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파니까 오르고 내가 사니까 떨어졌다.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적인 지식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 제가 지주에서 방송분 한번 보세요.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마 방송이 12분 정도 됐을걸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투자는 어떠냐? 일단 관망하는 자세로 설 연휴 이후 매매를 준비한다. 일단 지금 좀 장세가 기존 주도주 업종 IT, 철강, 화학 이런 게 좀 약간 꺾였죠. 조정 중이죠. 그러니까 일단 관망을 하고 제가 그때 올해 1월 증시 이벤트 캘린더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통계적으로 부정 때 그 주식을 안 갖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1월 초에 1월 증시 이벤트 방송 한번 보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좀 관망을 하자. 그리고 이제 지금 IT주 이런 게 이제 기존 주도주가 약간 쉬고 있으니까 그 대안주로 낙폭과대 실적 호전 내수주 말이 좀 길죠. 낙폭을 많이 떨어졌는데 그중에 실적이 호전되는 내수주에 관심을 갖자. 그래서 낙폭과대 내수주 업종 중에 게임 내수주예요. 은행 내수주죠. 증권 내수주죠. 컨텐츠도 내수 업종 중입니다. 특히 이제 설 연휴 이런 게 있으니까 게임이랑 콘텐츠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일단 기존 호황 업종인 IT 반도체 화학은 현재 단기 차익 실현 중이므로 올해 업황 자체가 좋진 않 좋기 때문에 눌림목이 끝나면 재매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조정 중에 있으니까 일단 잠깐 기다리자. 근데 이건 빅사이클이기 때문에 다시 간다. 그 잠시 기간 동안 이제 은행 증권 업종은 보시면 은행주는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증권주는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미래에셋, NH투자증권에 관심을 가실 필요가 있고요. 게임 업종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NC소프트 리니지2 레볼루션이 흥행했다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주가 갔어요. 결국에는 NC소프트가. 그래서 52주 신고가 경신 등을 했고 또 이제 게임 업종은 1인 가구가 증대되고 설 연휴가 겹쳐서 이제 NC소프트, 넥슨 GT에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업종도 1인 가구 증대와 설 연휴가 겹쳐서 콘텐츠 소비가 최대가 예상돼 J 콘텐츠에 한번 관심을 메가박스 갖고 있잖아요. 또 JTBC도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보셔야 될 게 이제 이게 코스피 연봉이에요. 봉 하나하나마다 1년이란 말이죠. 지금 고점은 그대로지만 저점이 꾸준히 상승 중이란 말이에요. 코스피가.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이 탈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주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8년부터 화면 중간에 보시면 계속 고점은 위는 그대로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점은 높아지고 있죠. 자, 그래서 1월 4주차 투자 전략 다시 보시면 증권 업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면 이건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죠. 왜냐면 코스피가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 2월 단기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환율 강세 시에는 IT,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요. 환율 약세 시에는 낙폭과대, 내수 업종, 아까 말씀드린 종목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관심 종목 보시죠. 이제 NC소프트입니다. 1인 가구 설 연휴 수혜주고요. 리니지2 레볼루션 매출 호조입니다. 엄청 올랐죠? 그래도 눌림목 때 한번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넥슨 GT도 1인 가구 설 연휴 수혜주고요. 넥슨 GT 설명드리면 작년 그 4분기에 서든어택 2가 서비스가 중지가 됐어요. 선정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쭉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1월에 신규 게임이 출시되니까 약간 이제 조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넥슨 GT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J 콘텐츠리. 자, 이것도 1인 가구 설 연휴 수혜주죠. 이제 도깨비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또 JTBC 뉴스룸 시청률이 뭐 최고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트로 보면 J 콘텐츠리는 이제 밀집형이에요. 요것도 J 콘텐츠리도 괜찮습니다. 좋은 것만 지금 계속 설명드리네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 업종이죠. NH투자증권입니다. 이건 좀 장기로 보셔야 되는 거죠. 지금 눌림목이 진행되고 있고 코스피 박스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이다. 미래에셋도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기업은행은 이제 금리를 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주에 대해서 이게 트럼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제가 이렇게 명확히 방송을 15분 정도 지금 이제 됐는데요.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잘 보셨다면 이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원샷이었습니다.